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동이 터오르는 곳. 이곳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집. 역사의 저편에 묻혀 있다 100여 년 만에 발견된 수백 개의 목판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장부도 목판. 사람의 인체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이 오래된 목판은 왜 만들어졌으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석곡 이규준 선생은 조선 철종 6년 1855년 11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부친 이역경과 모친 김옥이 사이에 사남 중 3남으로 출생했다. 석곡은 젊은 시절 견문을 넓히기 위해 조선 팔도를 두루 돌며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홀로 익혀도 풀이할 수 없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한 자료는 그의 후손이 살고 있는 동해면 성리의 석곡 생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크지 않은 창고 한켠에는 수백 개의 목판본이 빼곡히 쌓여 있다. 목판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1855년부터 1923년까지 석곡이 생전에 제작한 이 목판본들은 의복과 의례 절차를 요약해서 그린 그림인 의례 전료도,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 동의보감을 새롭게 간추려 만든 의감중마, 성리학에 관련한 그의 생각을 덧붙여 만든 석곡심서 등 의학, 역학, 천문학, 성리학에서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 복식, 의례 절차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표 저서들로는 한의학에 관련된 저서인 황제소문대요, 의감중마, 성리학에 관련된 저서인 석곡심서 등이 있다. 황제내경 소문은 내경이라고도 불리는데 의학 5경 중 하나다. 황제내경은 오랜 세월 동양의 최고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내용이 원본과는 전혀 다르게 뜻이 바뀌거나 의미 없는 내용들이 덧붙여졌다. 석곡 선생은 기존의 황제내경을 다시 연구하여 주석을 달아 좀 더 쉽게 황제내경을 풀이했다. 소문대요뿐만 아니라 그가 저술한 책 중에는 당시 조선의 의학서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명저 동의보감을 재편성한 의감중마가 있다. 의감중마는 총 6권 3책으로 이루어졌다. 동의보감의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의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석곡이 말하는 부양로는 부자, 육계, 건강 등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하여 양의 기운을 북돋워야 한다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 숨쉬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또 다른 자연의 순환 논리로 보았을 때 심장이 곧 태양의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모든 학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학문은 바로 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학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돌아가야만이 모든 이치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 당시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다음은 그의 대표 저서 석곡심서의 한 부분이다. 나는 어린 선비들에게 앉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오직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써야 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씩씩하게 보이려 애써서는 안 된다. 배우기 어려운 것을 따르지 말고 간략하고 쉬운 도를 따르면 앉고 서고 움직이고 조용히 할 때 가는 곳마다 근원을 만날 수 있다. 성리학이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외양과 형식에 더 치우쳐
유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 바로잡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덕곡은 또한 수서에 능했고 산법과 천문에 밝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까닭에 최근 한의학 중심이었던 그의 업적에 대한 연구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 석곡 선생이 남긴 127,680 신수는 동양 천문학 연구의 독보적 연구일 뿐 아니라 1월식 계산의 세계 최초 연구라는 평가가 있다. 나의 마음은 황제와 노자의 유하고 행은 공자를 수하고자 한다. 비문의 글귀처럼 그는 옛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길 원했던 진정한 혁명가였다.